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멘토링의 안녕하세요. 오비스테 이춘남 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정김님, 강자은님, 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님, 서현수님, 네, 서울님, 타하님, 비규제지역 6억 이하 의정부 신축은 어떨까요? 의정부 신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투자금들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수원에 그렇게 불이 붙은 이유도 투자금이 그나마 낮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 GTX A 노선이라는 저희 C 노선이라는 호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타 면제도 다 시행되니까 북쪽에서는 의정부가 가장 핫한 지역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의정부 네. 신축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배지연님 인서울이 해답이라고 하는데 향후 판교 전망은요? 판교는 서울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2판교, 제3판교 계속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당의 구축들이나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가고 계세요. 판교는. 그렇기 때문에 판교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곳이고 신축에 이제 공급이 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교와 그 분당을 잇는 도로를 덮잖아요. 예. 그 굿모닝 파크라고 해서 네. 공원을 만드는데 아름마을 쪽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판교하고 분당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더 교통 다니기가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2022년 정도는 돼야지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더 판교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자뷰, 기시감.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겪었던 일 듯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13년도부터 17년 말까지 이준의 기센 부동산을 할 때 14년 4.1 대책 나올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양책을 쓴다고 했었고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럽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15년, 16년 이제 과잉 공급 얘기가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또 17년도까지. 근데 20년, 21년 이제 입주 물량이 끝나고 나면 공급 절벽이 오면은 네. 정확한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없으면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고.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규제를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통령님께서도 전쟁이란 이런 격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부동산을 잡겠다 얘기하시니 인위적으로 꽉꽉 막는다고 이게 막혀지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은데 경기가 활성화돼서 재투자를 기업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든지 그러면 돈이 숨구멍이 트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참 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기 많이 올라오셨네요. 네. 더 이안 부천 신축 분양받았는데 부천 종합운동장역 마을버스 타고 가야 하고 프리미엄 좀 오를까요? 부천도 최근에 이제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가격 상승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입지 조건이 좀 떨어지는 곳은 프리미엄이 좀 덜 붙긴 하는데 부천으로 많이들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14단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지금 노원구나 노도강 쪽에 지금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격언 있잖아요. 마용선 네. 갔다 노도강까지 가면 서울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다시 돌아요. 항상. 전설처럼 나. 네, 다시 돕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네. 수지 상현동. 네, 강자은 씨는 거여 2-2 구역 조합원이고요. 17년 9월에 빌라를 매수했는데 올 6월에 입주해. 아이고, 예, 좋은데 갖고 계셔가지고 아파트 매도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그럼요. 봐야죠. 신축이니까. 네. 그다음 횡당동 서울숲 그 더샵. 무슨 말이에요? 거의 2-2 조합원인데. 이제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하니까. 아니, 빌라는 뭐예요? 2-2 구역에 있는 빌라를 매수하셨는데 신축 아파트로 이번에 입주하신다고. 네, 그 얘기죠. 올 6월에 입주하는 거. 2-2. 예. 그리고 횡당동 서울숲 더샵 전망은 어떨까요? 여기도 한강뷰가 보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인기가 많고요. 횡당동이 이제 서울 중심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격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수지 상현동 구축 47평 향후 전망 부탁드려요. 보통 이 아파트를 매수하신 것이 최근에 매수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보유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실거주를 하는 분들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일종의 세대 교체가 이렇게 계속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그걸 매도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구축 47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컴팩트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쵸. 예. 그리고 서울 쪽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큰 중대형 평형을 이렇게 경기도권이나 이런 곳에 추천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외곽 지역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다산 신도시 반도 유보라. 정은정님은 2015년도 매수하셨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년 매수했으니까. 수지 상현? 네. 더 갖고 계세요. 구축 앞으로 47평. 네. 47평형 네.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전세 두 바퀴 한 3, 4년 정도 보유하시면 네. 시세 차익 보실 수 있어요. 본부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달리하는 게 이제 수도권 남부 지역이 좀 다른데 저는 네.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정님도 조금 더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하님. 하하님, 나한테 진우쌤 물어보면 궁금해요. 진우쌤 궁금해요. 21년부터 서울 공급 없고 전세 물량 부족함, 홍콩점 집값 폭발한다는 말도 있는데 진짜 서울 그쪽도 상승시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은 못하죠. 그 쉬어감을 이제 우리는 흔히 조정 국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조정 국면이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느냐 아니면 약보합선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보급률이 한 96%? 네, 기간마다 그렇죠. 이제 네. 인용하는 쓰는 기간마다 조금씩 틀린데 네. 하여튼 96%가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실제 주택보급률이 훨씬 더 낮다고 보여져요. 네. 예를 들면 그 어디죠? 한남 뉴타운? 뉴타운, 네. 그러니까 제축지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얘는 아현도 그랬고 골목에 사람이 못 다녀요. 지금 차가 강북의 들어가죠. 네. 전농동 같은 경우에도 네. 9구역, 8구역, 10구역 이쪽도 네. 골목이 2m 도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건 이제 주택 보급률은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서울의 공급은 계속 오늘도 이제 서울경제신문인가 동아일보의 그 이창무 교수님이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서울 주택 공급에 굉장히 언밸런스가 생긴 원인이 됐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바로 반박 자료에서 공급이 모자라지 그러니까 이 인용 자료를 뭐 전부 자기 입맛에 따라 각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합니다. 그리고 노후된 아파트, 노후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신규 수요로의 창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싶고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은 우상향은 될 것 같은데 우리 하하님 물어보신 것처럼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방송한 것처럼 15억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조정이 일부 있겠죠. 당연히 가격 당연하죠. 하락이 되겠죠. 네. 그런 조정기를 거치고 부분적인 뭐 하락 또는 조정, 약보합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선 수요와 공급의 엄마 미스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마 설 지나면서 이제 매물 내놓으실 분들은 내놓으시고 내놔야죠. 이렇게 예.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들 중과 제외, 한시적 배제. 한시적 배제 해주고 그다음에 6월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10년 보유하신 분들 6월 말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일반 공제 아니에요? 30%? 아닙니다. 15년 보유했을 때 30%고요. 10년 보유하신 경우에는 80%를 다 해주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이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가 이제 그 보유기간 10년 하신 분들이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측면에서는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하고 좀 그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담을 좀 줄이시려면 올해 말까지는 매도 진행을 하는 게 근데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아침에 방송을 그거 했었어요. 네. 뭐냐면 굉장히 언밸런스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4, 5월 그때까지 눈치 보기 하지 말고 내놓는 게 좋겠다는 네. 거고 사야 되는 매수하는 실수요자나 뭐 이런 분들은 네.
조금 더 기다려라는 얘기를 각기 드리는 이게 수밖에 이제 전략적으로 없거든요. 잘 하셔야 되는데 매도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끼고 파는 게 훨씬 지금 유리해요. 그렇죠. 네, 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가주택들은. 그래서 신축을 뭐 내가 이제 정비 사업 그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조합원의 보유 기간이 길었다면 지금 신축인 상태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전세는 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좀 가볍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대출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전세를 넣은 주택들이 더 선호 주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가 주택에서는. 경제적 자유님은 본장이 답해 주시면 되겠다. 다주택자입니다. 2023년부터 장기 임대 등록해도 장독금 안 해준다는 네. 현재 재건축 중인 강동 아파트가 2023년 이후 입주 예정인데 다른 방법 없나요? 법인 설립해야 할까요? 이거 경제적 자유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입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기난 이후에 하실 수 있고요.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입주 3개월 전에 임사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동구의 아파트는 임사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입주권을 현물출자로 넣을 건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더 하자면 법인 현물출자를 하려면 일단은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이거를 감평을 받으셔가지고 법원에 다시 감정을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받는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재감정을 그럴 받아서 수밖에 없죠. 올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실거래가가 아마 기준이 될 거예요. 실거래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고가를 갖다가 법인으로 현물 출자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근데 그래서 실익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거여 이렇게. 2-2구역은 좋다니까 왜 자꾸 판대 강자은님. 전농 9구역도 갖고 계시네 지금. 네. 지금 신축은 팔지 마세요. 신축은 못 잡아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는데 굳이 팔 이유가 없죠. 전농 9구역은 언제 사셨어요? 전농 9구역은? 이거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신 거라면 권리산정 기준일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법상 조례상하고 실무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요즘 핫한 지역에서 얘기를 여기 방송에서는 쉽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해드릴 수는 없는데 요거는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권리산정 기준일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네. 실무하고 현행 도정법이나 서울시 도정조례나 시행령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다 아니다로 딱 잘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경민님은 12월 30일자로 실거주용 아파트를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센트럴 33평으로 사셨대요. 예, 성남 여수동이 뭐 지하철역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쾌적하고 분당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실거주용으로도 가격 상승도 계속 있을 거로 예상이 성남은 됩니다. 좋아지잖아요, 계속. 여기 중원구는 바로 이제 그 야탑 옆이에요. 네. 그리고 성남구청 있는 그쪽인데 쾌적해요. 이쪽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경증무력증님 비조정 지역 세금 30% 40% 떼이는데 이미 아파트 적당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토지 투자가 답인지요. 저금리에 은행 넣을 수도 없고. 이 비조정 지역 세금 30-40% 뛴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차익이 네.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반 과세. 그러면 그런 얘기라면 그래서 토지 투자가 답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투자 같은 경우에도 그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세율 플러스 10%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개발행위 허가나 해서 토지의 가치를 올려서 토지 환골 탈퇴해서 나는 차익을 볼 거라는 목적 의식이 없이 비조정 지역 아파트 샀는데 30-40% 떼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떼이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조정 지역 세금 30-40% 떼니까 토지 투자가 답인가요?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금리 은행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답이죠. 은행에 넣으실 필요 없고요. 부동산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30~40% 떼이는 게 아까우시면 안 되죠. 그렇게 버셨으니까 세금 떼이시는 거니까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명희님, 청담동 도산대로 85길 20. 현대빌라는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20년 소유에 실거주를 못했어요. 아, 네. 세금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 해야 되나요? 또 하나 평택시 안중읍 인광리 195번지는 매매 시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쳐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도로. 네. 딴 거 하세요. 제가 예, 찾고 있을게요. 현대빌라는 지금 몇 평형인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유니버스 제이님 목동 내년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동공 후년에 40%밖에 안 될 듯 좀 갈등입니다. 후년부터 세금 3천 이상 더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놔두면 훨씬 더 오를 텐데 갈등. 실거주하기도 쉽지 않고 휴. 지금 주택이 하나 갖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목동은 지금 보유세는 사실상 지금 많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구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문제인데 양도세를 그러니까 올해 팔 건지 아닐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자금 갖고 어디로 움직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소형 평형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뭐 30평대 갖고 있어서 이 자금을 매도한 자금을 갖고 움직였을 때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목동을 지금 오래 갖고 계셨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매도하고 움직이는 것도 괜찮다. 지금 이제 목동이 지금 인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니까 매도하고 움직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축이 될 만한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만한 곳으로 움직이시는 게 바람직하시겠죠. 네. 소소님 상암 월드컵 단지 7단지 소유자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구축이라 그런지 1, 2억 저렴하게 매매되는지 언제쯤 맞춰질지. 상암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단지. 예, 조금 있으면 수색 증산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색 증산은 새로운 섹터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상암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섹터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상암 촬영 때문에 갔었잖아요. 근데 왠지 그 섬 같은 그 느낌은 그게 딱 멀리서 수색 증산 막 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가능하시다면 이걸 매도하시고 수색 증산 쪽으로 옮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쪽이 생활권이시라면. 네. 임현수님. 네. 아들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잠실 25평 전세로 사는데 이번 4월이 만기입니다. 헬리오시티 옆에 동부 센트레벨 가락금호 가락한신 아파트를 매수할까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그리고 주인집이 이혼 문제로 전세집에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이런저런. 가압류 거는 전세가 선순위가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후순위가 되면 가압류가. 아이, 그쵸. 이거 네, 가압류 있어도 뭐 지금 전세집이니까 네, 뭐 별 문제는 없죠. 그리고 저기 아까 목동에 보유하고 계신 게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동에 집이 하나다. 그러면 한번 뭐 만나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례 장지동 전망 어떤가요? 위례도 전망 좋죠. 예, 전망 좋은데 아직 이제 교통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다는 점. 위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어 간다고 보고요. 북위례 쪽이 다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되고 이제 위에 가밀주구하고 연결되는 오금동 쪽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성남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위례에서 어디를 가거나 뭐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인프라 뭐 쇼핑몰이라든가 뭐 교육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거주하시기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창은 언제 열리나요? 네. 곧 열립니다. 곧 열립니다. 네, 지제님 안녕하세요. 올해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 카페에 강남구 렉스 아파트가 렉이라고 쓰면 모를 줄 아셨어요? 개인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거래 절벽이 오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강남 꺾이는 건가요? 강남은 조정이 조금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전부 고가주택이잖아요. 네, 고가주택이라서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빨리 팔아야 되는 사정들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물들이 나와서
그것이 매도가 되고 다음 매물이 나왔을 때 또 떨어진다면 그건 이제 하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설 지나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용인 수지시에 소형 아파트 갖고 있는데 지금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네요. 수지도 아마 역에서 좀 멋인가 보다. 더 늦기 전에 서울로 갈아타고 싶은데 영등포에 받은 아파트 호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네요. 마음만 급해져요. 이거는 뭐 막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조금 내려서 매도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 금액 다 받겠다라고 하고 있으면 지금 소형이기 때문에 매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경쟁에서 밀리는 거니까 내가 좀 양보하고 빨리 옮겨 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가압류 들어있는 거 선순위입니다. 가압류가 선순위예요? 아니 전세가 이제 선순위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 염려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런 거 좀 읽어줘요. 백형희님. 해마다 이진우 곽창석 콤비 부동산 예측 신통하게 잘 보고 신통방송? 있고 네. 역시 올해도 잘 보았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춘남 이사님 본부장님입니다. 총괄 네. 본부장님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상암동하고 수색 증산 같은 구축 네. 신축 전용 8사 기준으로 나중에 대략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할까요? 많이 발생하죠. 많이 발생하는 네, 겁니다. 엄청 발생하죠. 네. 수색 증산 신축하면은 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증산 2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 아직 안 했는데 거기는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이제 역세권이고 하니까 수색 증산으로 만약에 갈아타실 수 있으면 빨리 지금 갈아타시고 지금 뭐 수색 6, 7, 뭐 13, 뭐 이런데 이제 역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아무래도 투자금은 좀 작아지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암에서 좀 몇 년 계셨다면 이제 갈아타셔야죠. 네. 지재진이 그런 강남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 보세요. 지금 양도세하고 지금 그 한시적 6월까지 봤을 때 양도 차액 지금 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0~50%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요? 예, 배제 네. 그걸 받으면 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은 20~30% 그거 많이 봐서 30%고요. 한 20% 언더로 떨어지면 네. 뭐 들어가실 여유나 아니면 현재 컨디션에서 대출 안 끼고 이런 것들이 갖춰지신다면 한 30% 이내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남에서 20억 미만을 찾기가 어려운데 30%면은 14억인데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아니요, 20%인데 20%면 지금 16억. 쫄려갖고 30% 얘기하면서 이거 정부에서 볼까봐 아이고. 네. 20% 예상했어요 오늘.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신축이냐, 준신축이냐, 그쵸, 구축이냐, 그쵸. 뭐 네.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제초원이 있는 재건축 초기 아파트 사는 게 지금 이득이냐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게 추천 참 안 해요. 민감한 문제 예. 이거 정말 아니, 제초안이고. 저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제초안? 예, 제초안이 지금 합헌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 본 정부에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과 동시에 이제 조합원 명의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가면 그냥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여러분도 분노하세요. 이게 미실은 이기고 나중에 중간에 팔고 나간 분들은 이게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나중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그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분노를 안 하세요? 이런 거는 정말 요즘 뭐 청와대 국민청원 하면은 뭐 되게 많이 근데 국민청원을 그 인원수가 안 나오나 보죠. 이런 거 국민청원 하면 분노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법을 전공하진 않았었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미실은 이익인데 이거를 나중에 사서 내가 살라고 들어왔는데 너 흥부는 잠깐이요. 재건축 흥부는 잠깐이고 단체니까 제초안 초기 단계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이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예.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5구역 뭐 좋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진미크 얘기도 해주세요. 지금 뭐 진미크 이거 뭐 설계 변경돼 가지고 앞에 막 웅장하게 만들었던 거 서울시에서 다 잘라버리고 지금 주공 아파트 만들었다고 뭐 네. 그런 거 내용 봤는데요. 아이 참 서울시 참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잠실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거든요. 진미크가. 그쵸. 예, 그런데 그걸 좀 멋지게 만들겠다는데 그걸 또 못하게 그렇게 하고 말이야. 뭐 관리처분 났고 그다음에 그 분상제는 해당이 되겠지만 또 이만큼 진행된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실의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복동 LG 빌리지 1차 61평 샀는데 너무 커서 안 오를까요? 어디? 성복동 LG 빌리지 1차 아. 61평. 네. 너무 커서 안 오를까요? 네. 갖고 계십시오.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LG 빌리지면은 11년도 분양한 건가요? 그 정도 되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가격 안 올라서. 이때까지 고생했던 거 뭐 지금 당장 파실 거 아니면 한 2, 3년 정도 갖고 계시면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갖고 있어서 고생했던 거 조금 그 위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격 상승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제지제님, 오비스트님들 혹천사 이런 거 그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손아트.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올해 목동 27평 15 가까이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5단지, 6단지는 벌써 바짝 붙은 듯 합니다. 지금 이제 6단지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통과했죠. 어떻게 안전진단을 통과했냐. 막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선거철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여하튼 6단지가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이 또한 여기 재건축, 재초안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가격 상승은 지금 목동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그 서쪽에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게 목동이기 때문에 지금 좋죠. 네. 목동이 가장. 근데 이제 안전진단 통과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종상형도 됐죠 이번에. 1, 2. 네, 네, 1, 1, 2단지들. 네. 그리고 뭐 15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안전진단이 통과된다면. 네. 그리고 수색 증상 뉴타운의 대장 증산 2구역과 가재울 뉴타운 대장 팝큐브 자이 1단지 비교하여 10년 바라보면 어디가 더 가치 있을까요? 수색 증산 당연히 증산이죠. 예. 파크뷰 자이 1단지는 위치가 이제 교통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증산에 비교하면. 수색 증산은 바로 상암이고 하니까. 네,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단지 세대수나 뭐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는데 증산 2구역이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뭐 다 강남이냐 서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교통 입지가 가장 좋은 게 미래 가치도 더 높다라고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안 뉴타운 아파트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무주택자시면 하세요. 미안 뉴타운도 이제 동북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미도가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장기 임대 등록하면 종부세 내고 거주 안 해도 장특공 70% 되지요. 네. 보유를 언제, 그러니까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레데펠 매도하고 실거주는 원하는 곳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임대 등록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미도하고 레데펠 두 개 갖고 계신데 미도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이제 종부세는 내지만 그 장특공을 받고 그다음에 레데펠은 매도하고 실거주는 딴 데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1주택 보유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미도를 임대사업자 하시면 공공임대사업자로 해서 이제 결국엔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때 되면 이제 미도가 이제 반포 미도인가요, 이게? 아니면 대치 미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미도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재건축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대치인 것 같아요. 지금 레데페라고 미도 매수. 네. 2018년 2월. 대치 미도. 2018년 2월. 예. 네. 2018년 2월이면 장기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시니까 이게 뭐야? 그거는 뭐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빼시고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레데페를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면 아니면 미도를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면 지금 이번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잖아요. 중과 배제되고 그러니까 하나를 그렇게 먼저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오래 보유하신 걸 매도를 하시면 그 임사를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명환배님인가요? 제가 영문이? 항상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는 것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백형희님
이진호 대표님 제초한 분노 동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유 없이 매 맞았던 기억이 나네요. 유유 이춘남 본부장님은 음마 아파트 2035년 새로운 아파트 변모할 수 있을까? 35년. 요? 네, 15년 후. 우문 1. 우문 2는 불강 5구형 이번에 건축심의가 통과됐다고 합니다. 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보통 몇 년 후에 통과 가능할까? 그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은 없는데 통례상 조금 빨리 간다고 봤을 때 한 6,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건축심의 통과했으면 한 4, 5년이면 되겠구나. 사업 시행인가 통과. 건축 심의 통과됐으면 곧바로 되죠. 건축심의 통과됐잖아요. 건축 심의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같은 경우 보통 몇 년,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금방 돼요. 통과. 네. 그거는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네, 건축 심의 통과가 결국에는 사업 시행인가로 연결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뭐 거의 뭐 1년 안에 되는 경우들이 많죠. 네. 저 뭐야 안 읽어줬다는 게 뭐야? 소프트 아이스님 위에 글 있는데 안 읽어주셨대요. 빨리 읽어주세요. 저기 송도 웰카운티 대형에서 노량진 뉴타운 5구역으로 갈아타세요. 좋습니다. 노량진. 예, 그리고 어떤 거 안 읽었다는 거죠, 우리가? 소프트 아이스님 글이 위에 있는데 안 읽었나 봐요. 그랬어요? 소프트아이스. 여기 이거 미도하고 그거 얘기했는데 네. 미도 얘기했어요. 네. 예, 미도하고 레드에펠 임대사업자 가능한 하지 말고 올 6월까지 양도세 혜택 주는 거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